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그 카메라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년에 이제 영상으로 그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오늘은 그 실습 촬영을 좀 밖에서 직접 해보는 것과 동시에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한번 다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또 혹은 아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카메라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카메라 보시면 카메라 이제 키는 버튼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또 다이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M, AV, TV, 그리고 P,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모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면 사진 촬영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드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네 가지 모드가 있는 이유는 우선은 사진의 노출 값을,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씩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M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 두 가지를 촬영자가 직접 조작해서 원하는 노출로 그 밝기를 맞추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수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V 모드가 있는데요. AV 모드 같은 경우는 조리개 우선식. 그래서 이제 조리개를 내가 원하는 수치로 맞춰 놓으면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따라가서 적정한 밝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TV 모드가 있는데요. TV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 놓으면 조리개 수치가 알아서 따라가서 사진의 밝기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V 모드와 TV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자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상황에 이제 카메라 이제 뭐 렌즈를 딱 들이대면 카메라가 조리개는 어떻게, 셔터는 어떻게 해서 밝기를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P 모드로 놓고 촬영하시는 경우는 뭐 상당히 드물다고 봐요. 대부분 아마 M 모드나 AV 모드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TV 모드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드를 사용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고요. 본인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사진의 밝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모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드들을 활용할 때 내가 원하는 밝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모드를 사용하지만 내가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상황이 밝은데 어둡게 하지 못하거나, 너무 밝은데 어둡게 하지 못하거나, 너무 어두운데 밝게 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드를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내가 밝기를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직접 나가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조리개를 조절해서 조리개 값을 좀 알아보는 AV 모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TV 모드로 놓고 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 사진 촬영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ISO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리개에 대한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웃포커스가 되고 초점이 맞은 부분에 대한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에서 최대 밝기가 4.0이어서 4.0으로 조리개 수치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구성 안에서 원거리, 근거리, 그리고 그 중간 위치, 초점 위치를 바꿔가면서 아웃포커스가 앞, 뒤로 생기거나 뒤에 생기거나 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 아웃포커스의 변화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이제 초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중간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촬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그 뒷부분으로 아웃포커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먼 거리, 원거리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 놓고 아웃포커스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좀 초점이 좀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제가 조리개 값을 7.1로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 원거리 초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근거리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 부분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서 앞뒤로 아웃포커스 되는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조리개 수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촬영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이나 뒤에다가 초점을 잡지 않고 중간 오브제에 초점을 잡아놔서 그 조리개가 조여졌을 때 느낌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개 11에서 조리개 22로 촬영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거 비교해 보시면 조리개가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미지 값에 아웃포커스 된 부분과 그 초점이 맞는 부분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V 모드에서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이거겠죠. 조리개 수치만 조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따라와서 노출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간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조리개 4에서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세 스탑 올리겠습니다. 조리개 11에서 초점 맞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개 22에서 영상에서 이게 초점이 맞는 범위를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4.0까지 한번 확 옮겨 볼게요. 그럼 이제 아웃포커스 되는 느낌과 초점이 맞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TV 모드로 해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해서 정지된 이미지, 그리고 자동차들이 움직일 때 그 헤드라이트 혹은 브레이크 등이 불빛이 움직이는 상황을 사진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했던 이미지들을 몇 개 포토샵으로 좀 불러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상태에 7개의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요. 전부 촬영은 이제 TV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TV 모드로 보통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안 해봤던 모드로 촬영하는 게.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번째 사진, 그리고 6번째 사진, 그리고 5번째 사진까지 이렇게 3장의 이미지를 보시면 그 차의 헤드라이트나 브레이크 등이 길게 지나가면서 차의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쪽에 셔터 스피드가 여기 4초, 셔터 스피드를 4초 동안 찰칵 이렇게 촬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개 값을 보시면 F32, ISO가 100. 이게 해가 떨어질 때 촬영을 했는데 꽤 어두운 상황에서도 ISO를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 수치를 32까지 조였는데 그래도 이제 보시면 4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이미지의 노출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4초 동안 그 흘러가는 모든 빛이 카메라에 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경 촬영하실 때 이렇게 이제 강한 빛들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장노출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같은 효과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4초 동안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 조리개를 7.1로 놓고 사실 조리개를 놓은 게 아니죠. 제가 셔터 스피드를 15분의 1초로 세팅을 했더니 이 상황에서는 조리개가 7.1로 이제 자동으로 따라와서 사진의 노출을 맞춰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분의 1초에서는 보시면 네, 이렇게 바닥 부분은 이제 정확히 초점이 맞아져 있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초점이 맞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물체들은 네, 이렇게 이제 흐릿하게 그 움직임이 사진의 흔들림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 네, 이 세 번째 이미지는 제가 셔터 스피드를 0.6초로 세팅을 했습니다. 0.5초보다 조금 더 긴 시간, 0.6초로 세팅을 했을 때 조리개가 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움직이지 않는 곳들은 이렇게 초점이 맞아 있고 삼각대를 받치고 촬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들은 네, 강한 빛 그리고 이렇게 잔상처럼 흐름이 남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이제 첫 번째죠.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셔터 스피드를 이제 125분의 1초 그래도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로 고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조리개 값은 6.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너무 그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ISO를 좀 100까지 좀 올려봤습니다. 400까지 좀 올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닥도 초점이 맞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도 네, 약간은 흔들려 보이나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게 이제 촬영해서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그 피사체 혹은 그 시간의 흐름을 내가 조절해서 담아야 되는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고자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TV 모드로도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에 ISO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뭐 ISO를 뭐 해서 노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ISO가 올라가면 그 우리 카메라 CCD가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조리개 값에서 더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진이 밝아지게 되죠. 또 반대의 경우는 ISO가 낮아지게 되면 더 어두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할 거는 카메라를 M 모드로 맞춰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고정해 놓고 ISO를 변환해 가면서 사진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이 밝아지면 셔터 스피드를 또 그만큼 올려서 사진의 노출을 맞춰주고 또 ISO를 올려서 밝아진 이미지를 보고 또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노출을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ISO를 올려서 밝아진 만큼 또 조리개 수치를 올려서 노출을 잡아주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해서 노출을 잡는 가장 컨트롤하는 중요한 두 개가 조리개와 셔터인데 또 그만큼 요즘 중요한 게 ISO입니다. 그래서 이 ISO를 잘 활용하면 조리개나 셔터에서 오는 한계를 ISO로 극복할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이 카메라들이 ISO에 대한 그 노이즈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그 전에 노이즈 때문에 올리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덜 걱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셔터 스피드는 15분의 1초, 그리고 이제 조리개는 8, ISO는 100으로 맞춰놓고 노출을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는 M 모드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SO를 400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ISO를 올리면 이미지가 확 밝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똑같이 2스탑 올리겠습니다. 15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 60분의 1초 이렇게 되면 ISO가 100에서 200, 400 한 만큼 똑같이 노출을 보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기서 한번 다시 ISO를 2스탑 더 1600까지 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사진이 다시 ISO가 올라간 만큼 2스탑이 밝아졌죠. 그럼 여기서 다시 셔터 스피드를 한 스탑, 2스탑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노출이 똑같이 맞춰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를 이제 6400까지 또 2스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그만큼 이미지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건드리지 않고 조리개 값을 2스탑 올려서 노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에서 한 스탑은 11, 11에서 한 스탑은 16.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출을 맞춰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ISO가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가 밝아지고 그리고 그만큼의 우리가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의 수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 사진 촬영에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도 좀 임기응변으로 사진을 멋지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실습을 지금 다 마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말로만 그냥 제가 지난번에는 떠드는 설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상황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촬영하실 때 시간 좀 내셔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비슷하게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